안녕하세요. 김신영 교수입니다. 예, 지난번 제가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좀 서둘렀고요. 예, 뭐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책입니다. 늙는다는 착각이고요. 예, 심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지난번에는 의사가 썼죠. 이 책은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역시나 대학은 하버드입니다. 예, 하버드 정도는 돼줘야.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제목에 노화는 물질 현상인가 아니면 정신 현상인가, 사실 정답은 두 개 다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인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명제는 반증 불가능한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 세상 일에는 뭐 돈이 중요하냐, 뭐 관계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하나로 환원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 조금 더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발전시키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뻔한 소리는 아니니까. 이 책이 던지고 있는 질문 자체는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고, 이 말은 사실 물질 현상이라는 말이죠. 머리가 하얘지고 근육이 감소하고 물질로서 인간, 그러니까 물리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현상인데, 생각을 좀 바꾸면 이 물질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저렇게 달아놨고, 괄호 열고 피처링 데카르트가 나오고 오컴이 나오고 신경과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뭐 이 책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다기보다는 이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이 어떤 지적 전통에 있나, 그리고 현 단계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뭐 이것까지 한번 연장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맨 첫 장에 또 이 책이 나왔는데, 우연히 제가 읽게 된 책인데요. 뭐 찾아서 이렇게 뭐 구매해서 읽어보실 것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이제 저널리스트입니다. 기자죠, 기자, 저널리스트. 기자는 리포터인데 저널리스트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뎁스가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요? 뭐 대기자, 뭐 논설위원, 뭐 칼럼니스트, 뭐 이 정도. 이 양반이 주로 살았던 시기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였고, 이 양반이 돌아가신 1981년은 인간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도착했을 때부터 12년 지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던 거죠. 뭐 인간이 진짜 달에 갔냐 어쨌냐 저거는 뭐 알아서들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그냥.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있죠. 왜 그때 가고 한 번도 안 갔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달에 내려놓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인간이 없다라면은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실험하고 더 기술의 진보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안 죽어야 되니까 이 안에서. 그래서 그 고려를 아예 빼버렸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찰스 다윈과 과학이 하느님을 공격을 해 들어왔던 시기죠. 책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예. 사르트르 뭐 실존주의 철학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방인
썼던 그 패스트 쓰고 그 라이벌이었잖아요. 사르트르는 근데 뭐 기억 안 나는데 그 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좀 이렇게 지지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삶의 이슈에 대해서 담담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 이것 때문이죠. 이 책 중간에 이게 나옵니다. 청춘, 중년, 노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저는 이렇게 중년과 노년의 약간 사이에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춘은 이제 아니고 급진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했다더라. 아유, 처칠이 했다던가. 뭐. 20세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이 뜨거운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30세가 넘어서도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걸 상징하는 말인데, 급진주의 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문, 종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무슨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다가도 결국은 뭐 잘 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다 시대에 귀의를 하고, 공부한 것보다는 과거의 기억이 더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지혜, 현명함 이런 것들도 추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쳐 있으신지, 아니면 어느 칸에 딱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사서 보실 필요 없고 이것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게 옛날 양반이 쓴 책이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성차별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의 맥락을 생각하면 본론은 아니니까. 자, 본론입니다. 살펴볼 책은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늙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늙는 게 아닌데 네가 늙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그렇게 안 하면은 너는 안 늙어. 야마는 이겁니다. 야마 일본 말인가요? 기사의 제목 뭐 이런 거. 기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기자나 뭐 이렇게 조금 터프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정치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야, 그러니까 야마가 뭐야? 말 줄줄줄 길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인데. 야마는 그겁니다. 늙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원제목은 카운터 클락와이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와이즈 뭐 하면은 그쪽으로 이것에 비추어서 뭐 이런 뜻인데, 클락와이스는 시계 방향. 카운터 클락와이스니까 시계 반대 방향. 그런 뜻이죠. 번역을 그대로 하면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라. 근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쓴 거는 매우 시적이다.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창작 적인 요소가 있죠. 자,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비물질적인 정신에서 물질적인 육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머리가 하얘지고 근력이 감소하고 신체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현상 같은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거죠. 몸이 늙어가니까 정신도 나도 늙어가고 있어. 이건 자연스럽죠. 근데 몸은 늙어가고 있는데 나는 늙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몸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그러면은 막 나는 젊어 계속. 나는 늙지 않았어. 그러면 갑자기 검은 머리가 다시 솟아나고 없던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그 얘기입니다.
자, 실험인데요. 심리학 하시는 분이니까 실험 많이 하시겠죠. 이게 이제 unclockwise study라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실험에 대해 이 실험 하나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좀 길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분량이 한 5분의 1 정도면 하고 본인 하실 얘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이 좀 깁니다. 제가 다 읽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면 뭐냐면 생각의 시계 를 거꾸로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960년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험 전, 실험 후에 뭐 몸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여러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3번이죠. 체중, 민첩성, 유연성, 뭐 시력, 맛에 대한 민감, 시각적인 기억, 미로 찾기, 외모 변화, 뭐 주관적 심리 검사,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거를 실험 전과 실험 후를 비교를 해봐야 심리적인 시계를 거꾸로 돌렸을 때까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처치. 영어로 하면 트리트먼트.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없습니다. 옛날에 병원 가면 처치실이라고 있었어요. 처치실. 이거 처치시킨다 그게 아니라 트리트먼트. 치료해준다 이거죠. 영어를 우리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조금 큰 병원 가고 그러면 처치실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가면은 누가 나를 처치하는 건가? 네, 실험 연구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이게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방법론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하여튼 핵심만. 자, 실험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리적인 시계를 돌린 집단이 있고 그냥 가만히 놔둔 집단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험군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했냐, 무엇을 위해서 심리적인 시계를 돌렸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70, 80대 노인만 일단 고르고 남성만 선택을 합니다. 왜 여자는 왜 안 하지? 여성이 섞이면 실험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실험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차별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간 조용한 시골집에서 살게 하고 시골집의 모든 것을 1959년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그 시절 것들만 갖고 오시라. 옷도 그렇게 입고 오시고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사진, 그다음에 자기소개도 자기가 1959년에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 현재형으로 써오시라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2010년, 2020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59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 저게 실제로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처치의 핵심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해 주십사.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1959년도에 당신의 모습으로 일주일간 살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제가 89학번이니까 1989년 정도로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달라. 옷도 그렇게 입고 옷도 뭐 청바지 뭐 리 이런 거 입고 청잠바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나이키 뭐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TV에도 그 시기의 뉴스가 나오고요. 모든 책들도 그 시기고 꽃에 있는 영화 컬렉션도 전부 그 시기고 미국 최초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가 됐고 피델 카스트로가 하바나로 진격을 하고 대부 2의 그 장면이 나오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이제 기겁을 굉장히 무서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냉전 시대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막 쏘고 이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의 엄마들이
미국의 아빠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구하지 말고 뒷마당에 지금 참호파라고 니네 야구나 좋아하지 말고 네? 놀고 있지 말고 지금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니까. 59년 NFL 내셔널 풋볼 리그입니다. 재밌죠? 룰을 알면 되게 영화도 많이 나오고.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던 그 드래프트 데이라는 그 영화 재밌습니다. 007 골드핑거, 배너,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 이런 영화들을 다 보게 하는 거죠. 식사도 1959년에 당신들이니까 누가 당신들을 케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재료 사가지고 어떻게 해주지만은 치우는 건 당신들이 치우고 저녁에 이렇게 떠들고 뭐 토론도 하고 그랬더니 확실히 육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체중도 증가하고요. 악력 뭐 이런 것도 막 다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도 제3의 관찰자들이 보기에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그냥 1959년에 살고 있다. 이 생각 하나가 육체를 정말로 바꾼 건가? 연구의 결론은 그겁니다. 신체가 아닌 신체 한계에 대한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닌가. 늙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실제로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의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재미있는 연구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정보는 동일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내가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섭취를 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정보가 나에게 미친 효과가 달라지더라. 자, 여성 배우자의 나이는 같다고 치고 한 45세 정도로 할까요? 네. 엄마는 45세입니다. 근데 아빠가 35살이에요.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다른 집단은 엄마가 45인데 아빠가 60살이에요. 같은 나이입니다. 여성의 나이는 45세. 쭉 관찰해 보니까 어느 집단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가. 뭐 실제로 이런 연구가 이 책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잔인한 연구죠. 뭐 잘못했어요 그분들이.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지. 자,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자는 더 늙어가게 된다. 그래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더라. 어떤 집단이 더 일찍 죽게 되죠? 2번 집단이 더 일찍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나이 든 쪽, 그러니까 2번 집단에서 아빠죠, 아빠. 나이 든 쪽은 더 젊어지고 1번 집단에서는 엄마가 더 젊어지고 2번 집단에서는 아빠가 더 젊어진다는 겁니다.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게 된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죽는 시간, 생물학적 시계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저희가 젊네. 저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내 배우자가 나보다 많이 젊다는 이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 이런 정보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뭐 서너 살 차이는 별 의미 없겠죠. 그래서 점화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 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책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여성은 수학이 약해. 남성은 언어 과목에 약해. 이거 뭐 제가 확인한 정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 정보에 노출이 되면 여성의 수학 실력을 오히려 더 저하시키더라. 그리고 남성은 언어 과목의 실력이 오히려 저하되더라. 뭐 그런 기제겠죠. 그러니까 수학생, 내가 뭐 딸이 수학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원래 여자들이 수학에 좀 약하대잖아. 아, 그래? 수학을 포기하는 거죠. 남자들은 국어 잘 모르겠어, 국어. 남자애들이 국어 잘 모르잖아. 잘 못하잖아. 그 책도 잘 안 읽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나는 그냥 수학 해야 되겠다, 수학. 이런 예시의 최고봉이 사실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예. 위약, 가짜 약. 약이라고 믿는 순간 그것이 약이 된다. 뭐 이렇게 어디 아플 때, 야 이거 먹어. 먹고 나면 편안해지고. 실제 그 약이 몸에 미치는 화학적 작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이 그 약에 반응해버리는 거죠. 그건 사실 생각이 어떤 물질의 작용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효과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효과가 어느까지인가라는 거죠. 어디까지인가. 자, 이 책의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갖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관념이 실제 어떤 생리적 현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의 힘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그 의사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과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병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억압적이며 이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떠한 권력 관계가 작용을 하고 또 그 속에서 환자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뭐 지식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뭐 미셸 푸코 이 양반이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병원, 학교, 공장 자기가 보기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존재하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얘기도 얼핏얼핏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도 의사들을 공격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은 건지 아니 나도 아프면 병원 간다. 내가 무슨 의학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의사 집단이나 과학자 집단, 의과학이겠죠. 의과학으로부터 주어지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최대한 받아들이지 마라라는 거죠.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체제에 저항해라라는. 몸에 미치는 정신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이제 시계 거꾸로 돌리기 그 실험의 핵심 결론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를 통제하는 건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 뭐 질병 상태, 뭐 이런 거죠, 그냥. 물질로서 존재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통제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고 실험을 한번 극단적으로 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뭐 기력이 없고 그런데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약간 조롱조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뭐죠? 정신승리라 그러죠. 정신이 육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늙지 않았다는 것이냐? 당신이 1959년으로 살면 당신 몸이 1959년도에 그 몸이라는 말이냐 지금?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한 10분의 1, 5분의 1로 책 줄여도 돼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인간에게 정신과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은 정신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라고 이제 이 레디칼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거 생각하고 사고하고 몸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생각한 양반이 이 양반이잖아요.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겼나 봐. 이게 삼총사 할 때 뭐 머리도 이렇게. 데카르트입니다. 뭐 프랑스의 뭐 지혜 그 자체죠. 지혜, 천재. 근데 이 양반은 이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 한마디인데 이 말이 이제 뭐 굉장히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말 같기도 한데 이제 뭐냐면 그거죠. 이제 의심하는 내가 내 앞에 카메라가 있고 뒤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있는 건가? 내가 갑자기 잠에서 빡 깨요. 내 집이야. 난 그 꿈을 꾼 거야, 꿈을.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매트릭스 영화, 이 존재하는 건가? 나 1분 있다가 제가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뭘까?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게 지금 있는 거냐? 이거. 계속해서 이게 존재에 대한 의심을 회의를 하는 거죠. 저게 실제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들리고 저게 실제로 있는 건가? 못 믿겠다라는. 방법론적 회의라고 하네요. 회의. 방법론적 의심.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그림을 하나 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 그림의 일부 아닌가? 내 뒤에서 또 다른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액자 속에 계속 액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없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참이라고 믿었는데 이건 의심 못해 이런 거 없다라는 거, 다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있더라. 뭐냐? 의심하고 있는 나. 그래서 사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 나는 의심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 이거를 이거 매트릭스 이거 아닌가? 액자 속에 또 다른 액자 속에 내가 또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인간 존재의 핵심은 생각이다. 이런 물질, 이런 손발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이 5개인데 왜 6개, 4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지죠. 이런 생각 자꾸 하면 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것, 마지막에 남는 것 단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나더라. 그 생각 사유에
이 유명한 문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하는 동안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이 명제는 가장 확실한, 유일하게 확실한 인식이다. 코기토 명제라고 하죠. 코기토. 그래서 영어로 이제 cognition, 이게 이제 불어에서 나온 것 같죠. 제가 뭐 데카르트 전공자는 아닌데 대충만 압니다. 대충만. 대충만.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뭔데 이거? 그래서 데카르트의 유명한 듀얼리즘, 심신이원론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신과 육체는 나눠져 있다라는. 인간은 정신과 육체라는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 정신이냐? 사유하는 것, 회의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육체의 속성은 영어로 익스텐션이 연장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이게 점유가 맞습니다. 점유. 차지하다. 시간과 공간의 특정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짜 뭐 철학 임마누엘 칸트 이 양반도 뭐 이런 얘기지. 기본적인 존재의 속성 자체는 언제 어디에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육체는 시간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공간의 어느 특정 부위를 차지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비공간적이고 연장되지 않는, 즉 점유하지 않은, 어느 특정 시간이나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생각하는 실체로서의 정신. 존재한다는 거죠. 실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육체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사고하지 않습니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육체는 기계 물리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걸로. 호르몬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 육체는 정신에 비해서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이 사고로 극대화하니까 이제 정신의 육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신은 그럼 어디서 왔냐? 이 양반 이제 결국 신으로 그때 시절이니까 17세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겠죠. 이 양반이 이제 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못 해요. 정신이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뇌 안에 무슨 송과선인가 뭔가 그때 하여튼 그때만 해도 아무 얘기나 해도 그냥 다 들어주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정신이 육체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밥을 먹고 토론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거 다 이게 정신이 명령을 내리는 건데 정신이 몸의 구조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나? 정신은 신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가? 그래서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죠. 당신 말대로라면 인간은 육신이라는 기계, 물리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육신이라는 기계 속에 있는 어떤 불분명한 유령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 그 영화 뭡니까? 윌 스미스 나오는 거, 외계인 나오는 맨인 블랙. 그거 보면 안에 그 머리 안에 그 외계인이 다 조종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다 껍데기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육체와 정신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근원은 육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의심하는 정신이다. 이게 데카르트의 주장. 왜 이 주장 자체가 혁명적이냐? 소위 얘기하는 대륙의 그 합리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 이성이라는 게 뭔가. 자, 부족한 지식입니다만 데카르트까지 말씀드렸고요. 아, 좀 길어지는데. 자, 신경과학 등장합니다. 데카르트 주장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있고 따로 떨어져 있다. 심신 실체 이원론이라면 신경과학이 주장한 한마디로 신일체론. 몸밖에 없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런 라토릭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Y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Y는 AX 플러스 BW 플러스 뭐 플러스 그런 것보다는 Y는 AX 플러스 B 같은 Y를 설명을 해내는데 X 하나로 설명해주는 이것이 훨씬 뭐다? 아름답다? 더 진리에 가깝다라는 거죠. 진리.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로 확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간명하다 그러죠. 간단하고 명료한 것일수록 더 진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잡하고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뭐 어떤 누가 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외계인을 만나면 외계에서 어떤 사절단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인간이라는 너희 종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업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 하나.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 그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단순성에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자. 시간 심신이원론, 데카르트식의 심신이원론이 물질과 의식이라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하는 반면 이 유물론자, 오로지 이유 물질물,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유물론자들은 단순히 한 종류의 실체, 즉 물질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정을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의 라토릭에 비춰보자면은 물질만 있어도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정신이라는 이 실체 불분명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 물질 하나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해서 발전하고 있는 학문 분야가 바로 신경과학입니다. 신경과학의 업적들이죠. 우리는 두뇌의 미세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안에서 뉴런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사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감각, 눈,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호르몬, 아주 소량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뭐예요? 호르몬이죠. 호르몬. 감각 정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색깔, 아름다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정신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말하기, 읽기, 이해하기, 더하기, 빼기 인간의 모든 인식 능력들이 뇌의 어떤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뇌는 물질입니다. 지금 다 발견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 읽기, 이해하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면 저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지 다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기, 읽기, 이해하기 고도의 정신 능력입니다. 뇌의 질병이 어떻게 인지 변화를 일으키는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우울증 약 있잖아요. 자, 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근데 처방해준 약을 하나 먹으면은 이 약이 일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를 괴롭혀오던 조건들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없어집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 작용이다라는 정신 또한. 신경과학자들은 두뇌의 구조와 그것을 지배하는 물리법칙, 뇌를 물질로 봤을 때, 뇌는 물질이죠. 물질이에요. 허옇게 한 3kg? 3kg인가 1.5kg인가 뭐 이것으로 인간 행동의 대부분, 인간 의식의 대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핵심은 의식 또는 마음, 이런 되게 불분명한 실체를 우리가 굳이 탐구하지 않아도 물질로서의 이 하얀 단백질 덩어리, 이 두뇌 연구만으로도 우리는 인간 대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은 심지어 감정을 통제하는 화학물질을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약, 카페인, 알코올. 즐겁고 싶으면은 즐겁게 하는 약이 있어요. 아, 내가 즐거워야지 해주고 즐겁지 않아도 약을 먹으면 약이 여기를 건드려가지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감정도 결국은 이 단백질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잠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경과학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해 버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은 결국 물질로서의 두뇌 작용, 정신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뇌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뭐 진격의 과학이죠. 과학은 무차별적으로 진격합니다. 다시 늙는다는 착각으로 돌아가서 저자 주장의 핵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세 가지죠. 의식의 우월성, 생각을 바꿔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질적으로 네가 늙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질문 던져보는 거죠. 자,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신체 변화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생각과 환경. 환경은 물질입니다.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늙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거 다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의 발전이 없습니다. 물질로서의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정신을 케어하는 것 중에 늙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